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국의 새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여야 협치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외교 데뷔전을 치르고 오늘 밤 귀국합니다. 이 시간 김현 민주당 대변인, 이경환 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 박정아 바른정당 수석 대변인 내부 모시고 전국 상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교섭단체 네 분의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죠? 네. 마음졸일 일도 있으셨는데. 예. 자, 오늘 첫 대담, 이 주제를 아무래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대담 키워드 보여주시죠. 자, 문재인 대통령 3박 5일간의 뉴욕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밤 귀국합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유엔 외교 사실상 데뷔전 아니었습니까? 방금 전에 이제 저희 국회 출입 기자가 여러 가지 정치권 반응을 종합을 해줬는데 일단 대변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저희는 어제 한국 시간으로 밤 늦은 시간에 유엔 연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저희가 볼 때는 전략 자산을 강화하는 그런 합의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요. 유엔 연설에서는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과 사람 중심의 국정 운영의 철학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그다음에 평창이 평화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저희 각국 정상에게 내년에 있을 동계 올림픽이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 남북의 긴장 관계가 고조될수록 국제 대회를 치르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편으로 보면 남북 관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국제 대회가 활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정신이 있으니만큼 내년에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하는 것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유엔 연설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강조를 하셨고, 특히 평화라는 하두를 32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이전에 평화는 분쟁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라는 말이 저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이거 좀 들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의 연설이었고요. 그 연설은 무엇이냐면 현 국면을 저제 국면으로 볼 거냐, 대화 국면으로 볼 거냐 차원에서 역시 현 대통령은 저제 국면보다는 평화를 강조함으로써 평화적인 측면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점의 의미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전쟁을 억제할 것인가, 그 방법론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현 김정은 정권, 북한을 보는데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그 개발을 저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론을 아마도 대화를 계속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가능할 거다 보고 있는데 현재 전 국제사회와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전 국제사회는 이미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도 김정은은 말로써 핵과 미사일을 중지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이미 현실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재가 일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새로운 하나의 탈출구를 주게 된다면 김정은 정권이 다른 여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자, 일단은 간단히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 국제사회 신호가 다른 신호를 좀 준 것 같다. 연설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태도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바로 핵과 미사일의 그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제재를 국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또 다른 정책을 취하게 된다면 다른 나라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이었고요. 우선 유엔 무대에서 외교 폭을 상당히 좀 넓히는 행보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유엔에서 연설이 조금 다소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유엔이 자제를 결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대북 포용 정책이라는 게 핵심이 DJ 햇볕 정책 비슷한 계승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햇볕 정책의 핵심은 강원 양면책입니다. DJ 때에도 튼튼한 안보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쓰는 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쓰는 대북 포용, 그러니까 대북 정책이 햇볕 정책이 아니고 달빛 정책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재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제재에 대한 얘기보다는 계속 평화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올해 시기와 뭐 이런 걸 결정하지 않았다 하는데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800만 달러를 결정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과연 국제사회에서 대북 그 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뭔가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이런 취지에 예. 오히려 그게 다른 신호를 주는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바른정당. 뭐 짧은 일정 굉장히 바쁜 고생하신 대통령께 좋은 평가를 드려야 되는데 아쉽기는 한데 지난 주말에 저희가 연합뉴스 팁 자매사인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뉴욕 순방에서는 두 가지만 대통령이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는 그 메시지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 지난 8월부터 북한의 위기 상황이 계속 고조되면서 사실은 그 국내에서 좀 걱정했던 건 대통령의 메시지가 북한 김정은에 대한 메시지가 더 많았어요. 국제사회보다는. 그래서 이번에는 김정은은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를 좀 분명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건 물론 평화보다는 지금 현재 국제사회 공조해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것이 그 지금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예. 또 하나는 그 국내에서도 걱정하고 밖에서도 걱정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한미일 이런 공조 체계 그리고 정상 간의 신뢰 관계를 분명히 좀 그 공고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총회 연설 내용과 그 다음에 그 3자 혹 양자 대화 내용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제 우리나라로 출발하면서 기내에서 간담회 하시면서 또 역시 압박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혼재된 메시지를 주시는 바람에 뭐 북한으로부터 딱히 답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국제사회로부터 지금까지 우려했던 신뢰를 회복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아쉽고 오히려 좀 허탈했던 외교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데뷔 무대 여야의 평가는 확실히 엇갈렸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가시기 전에 뭐 그 대북 지원 문제 또 그 뉴욕에 계시는 중간에 대북 지원 인도적 지원 문제는 결정이 났죠. 일단 21일 날. 하지만 시기는 좀 보기로 이렇게 네. 결정이 났고요.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여전히 공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병헌 정무수석이 이제 안보 관련해서 여야 대표 회동을 좀 마련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부터 뭐 여야 대표 회동 이야기는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참석 여부 각 당에 뭐 대표님들이 일단 참석을 해야지 뭐 이게 만남이 있어 대화가 진척이 될 테니까요. 이번엔 자유한국당이 또 듣겠습니다. 자, 홍 예. 대표님 여전히 놓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은 일관되게 예. 덜러리만서는 참여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예. 왜 덜러리냐? 진정성 있어야 됩니다. 바로 야당이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제1야당을 협치 파트너로 본다면 제1야당의 목소리를 기울여 듣는 자세를 듣고 미리 그 자세를 듣는다는 여지를 줄 수 있도록 기본적인 뭐 정책을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긴장 완화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야당 탓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협치하는 척 말만 하다가는 결과적으로는 자기 힘대로 밀어붙이는 이와 같은 형태로밖에 안 되죠. 실제로 적폐청산은 적폐청산이라 보수 적폐청산입니다. 좌파 쪽에 있는 적폐는 청산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쌓인 보수 적폐청산이죠. 이것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차라리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난 보수 정권에 쌓인 적폐를 청산하겠다. 자기들 좌파 쪽에 쌓여있는 여당 쪽에 쌓여있는 적폐는 자기들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낫죠. 차라리 그런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계속 헷갈리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사법부에서 예를 들어서 한명숙 전 총리가 구금 나왔을 때는 사법부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다가 자기들이 유리한 결정이 나게 될 때는 사법부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들이 유리한 구속영장 발부될 때는 사법부 잘하고 이야기하다가 사법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는 잘못하다고 있다. 모든 이런 이야기들이 보수 야당에만 칼을 겨누고 정가의 보도처럼 이 적폐청산이라는 거 하는 것이 정가의 보도입니까? 만민통치약입니까? 이야기할 때마다 유리할 때는 적폐청산이라는 말로 휘두르고 맙니다.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협치가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아직 마음을 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바른정당 저희는 뭐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내 정치 현안 문제까지 번지지 않고 지금 굉장히 위중한 국내 안보 상황에 대해서 협의하는 자리라면 언제든지 안보 문제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언제든지 예. 하겠다는 입장을 늘 갖고 예, 있었으니까요. 대통령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뭐 자리가 만들어지고 예. 그다음에
그 지금까지 국민들이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예. 좀 더 진솔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여야와 협의해서 예. 공론을 안보 문제에 관한 한 같이 모아가는 자리라면 언제든지 참석할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제일 처음 제안한 거였죠. 예. 그러니까 6차 핵실험 직후에 예. 이 상황이 사실상 게임 체인저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또 정부가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불안감을 해소시키려면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동일하게 같은 메시지를 낸다면 예. 국민들이 다소 좀 불안감을 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먼저 제안했던 거기 때문에 예. 당연히 참석하고 예. 또 적극적으로 안보 문제에 대해서 그 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김대민.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제안한 거죠. 한러 정상회담 이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철수 대표가 안보 현안에 대해서 여야 영수 회동을 제안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홍준표 대표가 거절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제안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시 이제 자유한국당은 거절했는데 거절하는 명분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안보 문제와 현안의 문제를 같이 한번 다뤄보자라는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거절하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야당에게 탓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는 말 그대로 그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한미 관계 그다음에 남북 관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뭐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 조기 대선이 아니었으면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의 이런 그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거라고도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차치하고라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여야 대표들이 책임 있게 모여서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오늘 밤 늦게 도착을 하시고 또 내일 모레 사이에 그 다녀오신 얘기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낼 텐데 장외에서 얘기하지 말고 대통령 앞에서 이러저러한 그 뭐 잘못된 점이나 또는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외려 좀 더 당당한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뭐 적폐청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뭐 저희가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 또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흔쾌히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자, 김대민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이제 김용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에 앞서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가기 전에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대표하고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마치 그것처럼 이제 다녀오셔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지도부에 전화를 해서 한번 만나자, 직접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보십니까? 다만 당론으로 이미 반대 입장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내대표나 당대표에게 전화를 드리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뭐 이견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은 만약에 이제 국민의당밖에 안 해도 국민의당은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표결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여지가 좀 있었던 거고요. 당론으로 정해진 마당에 대통령이 전화를 하면 또 압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다음 기회에 그런 일이 있다면 대통령께서 직접 뭐 전화를 하거나 뭐 따로 만나는 것도 검토해 볼 문제겠죠. 들러리를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입장이라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여쭤본 이유는 봅니다. 이번에 협치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대승적 차원에서 혹시나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을 때 홍 대표께서 혹시나 이 참석할 일말의 여지가 좀 있으시니 그래서 여쭤보는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한번 전화도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당론이 정해졌기 때문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화를 안 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계속 대화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정 파트너인 제1야당에게는 전화 한 번 안 하면서 계속적으로 요구는 북한이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정의 파트너가 북한인지 조차도 의문스럽습니다. 만약에 저 정도로 대화 요구에 대해서 관용적이라면 적어도 제1야당한테 비록 당론으로 정해져 있지만 한 번 전화해보고 안 되면 또 두 번째 전화해보고 안 되면 세 번 전화해보고 이 정도 돼야 대화 여건은 된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걸 갖다가 말로는 여니까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론으로 결정됐으니 더 이상 요청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공식 겁니까? 입장이십니까? 그 얘기가?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전화를 해서 참석해달라고 요구하면 오실 할수 거는 있다, 할수 고려해볼 수 있으니까. 있다, 고려해볼 그럼 수 있다. 건의를 드려주십시오. 저희도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들어보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안 간다고 그래야 발언할 기회를 주시는구만. 제 의도로 읽으셨어요, 사실은. 공개적으로 건의를 지금 하신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내분 대변인 아마 마음을 일주일 동안 졸여셨던 김명수 인준안 통과 그 부분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이 키워드를 보고 계속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예,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통과했지만 저희들이 점점점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일이 남아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결과 일단 민주당 얘기부터 좀 들을게요. 예. 예, 그렇습니까? 저희는 뭐 일단은 어저께 야당의 협조를 받아서 어쨌든 인준안이 처리된 점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당 입장에서 얘기를 했고요. 예. 이후에도 많이 남아 있죠. 많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자, 정책도 하고 공통으로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약했던 것을 논의하자라는 입장인데 아직까지 뭐 실효성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저희가 그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많은 대화를 오고 가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국민의당과는 조금 더 밀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뭐 정책위 의장이나 아니면 원내대표나 이런 그 지도부 안에서의 논의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앞으로 있을 이제 뭐 법안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대법원 그 원장이 추천하는 예. 또 표결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려면은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이해를 구하고 논의하는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좀 더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게 표결 이제 이후에 민주당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본회의장 저희들이 화면을 통해서 직접 봤고요. 네. 그 당내 분위기는 어땠어요? 일단 뭐 오전까지 굉장히 좋았던 것 어저께 같은데. 상당히 힘들었죠. 그 한 일주일 김희수 소장님께서 부결되기 11일이었고요. 어제까지 한 열흘 가까이 이제 시간이 지난 건데 열흘이 거의 뭐 한 1년, 2년 정도 되는 그런 기간을 갖고 지도부가 예.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사실은 뭐 저희가 오늘도 아침에 얘기 나왔지만 우원식 원내대표는 양복을 이렇게 위아래가 안 맞을 정도로 예, 좀 그래요. 신경을 많이 그러니까 옷에 신경을 못 쓸 정도로 했는데 이제 뭐 넥타이는 오늘 뭐 많이 나왔지만 예. 녹색으로 해서 어쨌든 저희가 꽤 신경 쓴다라는 옷을 보여. 지금 화면 보시는 거는 그 전에 11일 날 김인수 헌재소장 후보자 당시 인준했던 당시와 또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 본회의 표결 장면인데 상당히 그렇죠. 상반되는 네. 그런 네, 분위기였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이제 한번 보시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네. 거고요. 자, 국민의당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잘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예. 저희는 이제 당론 투표를 하지 않고 40명의 의원 각자 개개인의 그 소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고요. 3번에 걸쳐서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명수 이제 대법원장이 됐죠.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정말 그 사람이냐. 그리고 지금 사법개혁이 상당히 좀 여러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사법개혁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기수가 지금 13기수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기수 파괴 현상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 행정을 안정적으로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냐. 이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찬성 쪽이 상당히 좀 많을 걸로 그 원내대표가 예측을 했고 예. 또 예측을 한 상황에서 당일날 투표 전에 원내대표가 밝혔어요. 가결이라고. 예. 가결을 밝혔고 그 가결을 전제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정한 그 협치, 소통을 말씀했고 그 다음에 그 김명수 그 대법원장께도 예. 평소에 했던 얘기대로 예. 사법부의 독립과 그다음에 사법부 개혁 이 부분을 반드시 지켜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제 그 찬성표가 훨씬 많아서 이미 들어갈 때 가결을 알고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표 분석 다 하셨죠? 다 했죠. 분위기 어때요? 지금 29표입니까? 저희가 보기에는요 160표잖아요. 예. 160표 중에 민주당이 130표, 민주당과 정의당 뭐 무소속까지 130표.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건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뭐 공개한 뭐 하태경 의원 같은 분도 있고 예. 그다음에 부산고 출신 분들 몇 분 하고 해서 그분들이 한 4-5표 정도, 그다음에 저희 국민의당이 21, 4-5표 정도가 찬성하지 않았느냐 예. 이런 정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바른정당 얘기 이렇게 듣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결정이 돼서 그 취임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사법부를 잘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저희 당은 이제 처음부터 그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게 사실상 처음이에요. 48년 만인가 뭐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그 재판이 정치다라고 얘기하는 젊은 판사가 같이 하는 모임에 회장을 역임을 해서 예.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과연 지켜낼 수 있는 일사인지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당론으로까지 채택을 해서 네. 그 반대 입장을 했는데 예. 어찌됐건 이제 통과가 됐어요. 향후 이제 그 대법원장이 무려 한 16,000여 개의 자리와 관련이 돼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년까지 대법관만 해도 13명 임명하는데 내년까지는 6명 정도 이렇게 해야 예. 되고, 선관위원 등 각종 위원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자리의 무게가 엄청나기 때문에 예. 그 본인께서 이제 청문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정말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우리나라 그 기본적인 사회 가치관을 대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저희 하태경 최고위원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이제 네. 찬성표를 던졌다. 뭐 당론하고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헌법기관으로서 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표결해야 되는 건 맞아요. 예. 그렇지만은 그 이전에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같이 나가야 되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는 예. 제가 대변인이 아니라 예.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고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마저 조금 말씀드리면 자, 그 우리 김철근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민의당과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이렇게 하시면서 보여줬던 모습이 국민의당의 과연 안철수 대표가 얘기했던 극중의 모습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고요. 그래요. 네. 좀 이따 이야기해보죠. 네. 잠시 뒤에. 예. 예. 자유한국당. 예, 예. 결국 그 대법원장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사법부의 그 행정상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대법관 회의라든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수장이기도 합니다. 즉 대법원 재판부를 이렇게 같이 균형적으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라는 이야기시죠.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은 실제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뭐 그동안의 판례라든지 재판 내용이라든지 경력을 보면 대재판관 전체 중에서 거의 좀 정치적으로 많이 편향되어 있는 쪽에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국민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네. 단순히 야당의 시각이 아니라 네. 그동안 이력을 보면 물론 이러한 사람을 지명을 해서 이제 기울어진 뭐 사법부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일지는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간에 이 전체를 균형적으로 봐야 될 예.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예. 한쪽으로 치우친 건 충분하겠죠. 근데 어쨌든 뭐 대법원장으로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관들을 6명이 또 추가로 많이 선임할 게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또한 마찬가지로 예. 비슷한 사람들만 이렇게 모아서 좌편향적인 사법부를 만들게 된다면 예. 그때는 아무래도 국민의 저항이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그 지켜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독립 부분이랄지 정책 중립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지금 정리하고 한 칸만 얘기하면요. 지금 이제 그 좌쪽으로 갔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는데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너무 우쪽에 있었던 것을 좀 이제 중립지대에 올려놓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 이제 헌법재판소장 문제나 아니면 대법원장 인사를 둘러싸고 국민들이 공부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자유한국당이 저토록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봤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 국민의 눈높이라는 그 소위 국민의 정서법에 예. 해당하는 대법원의 원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거다라는 예. 기대를 저희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사실은 이 김명수 대법원 후보자의 표결 결과만큼이나 관심이 있었던 게 바로 이건데요. 뭘까요? 보시죠. 예. 자, 저 네 분의 넥타이입니다. 예. 자, 초록색. 말씀을 하셔야 될 텐데 국민의당 제가 네 분 색깔 오시기 아닌가요? 전에 사실은 이 세 분 남성분의 이 넥타이를 다 봤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각자 이제 당 소속 색깔로 당 당의 색을 색깔. 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현 대변인께서 혹시 스카프를 당 색깔을 혹시 하고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뭐 옷이 당 색깔하고 비슷합니다. 예. 사실은 저 넥타이가 제가 뭐 좀 그 이제 상징적인 건데 예.
추미애 대표님 옷도에 연두색 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또 하나 놓치는 우리 사회에서 놓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예. 남자들의 넥타이만 보지 말고 예, 예. 그 당 대표의 옷 색깔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랬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저는 예. 뭐 저렇게까지 국민의당을 뭐 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평소에 좀 잘하시지. 예. 집권 4개월 동안 예. 도대체 국민의당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 마치 무슨 자유자재로 당을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사실 김희수 건 때문에 이제 딱 제동이 걸리니까 그 이튿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입에 담지 못할 이런저런 얘기들 막 하면서 공격을 했죠. 여론을 어떻게 압박을 해서 해보겠다. 국민의당이 가만히 있습니까? 해보시라. 결국은 하루하루 다가가니까 결국 추미애 대표가 어제는 예고도 없이 투표 직전에 안철수 대표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런 것까지 보이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평소에 그다음에 이런 건이 있을 때만 와서 하루 전날까지 막 잘하고 또 지나고 나면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요. 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41%로 당선이 됐고 121석의 의석을 가지고 전국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게 냉엄한 정치 현실이에요. 그래서 국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또 뭔가 틀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민주당 당대표하고 원내대표는 하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와서 읍소하러 다니라고 정신없을 거 아니겠어요? 껌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상황을 조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지금 뭔가 예전하고 다른 뭔가를 좀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진정성 있는 태도와 자세로 간다면 좀 상황 달라지지 않겠냐 이런 김 대표님 하신 말씀 네, 있을까요? 아까 일단은 지나놓고 과거를 돌이켜 어떤 일이 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드릴 말씀은 드릴 필요는 없는데 사실 안철수 대표랑 약속을 했다가 의총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약속이 이제 취소되고 연기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12시에 간 거는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도부들의 의견이 있어서 예. 대표와 그다음에 원내대표가 회의를 하고 있다고 듣고 이제 대표실로 간 건데 사실은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건데 일단은 아직까지 부족하다 그러면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라고 좀 보고요. 저희가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촛불 민심을 반영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만큼 초당적인 협력이 요하는 것은 하고요. 그다음에 반대가 있거나 도저히 협력이 안 되는 것은 그대로 이제 정리하면 될 거라고 보고 저는 국민의당하고도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고 또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데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홍준표 대표랑 또 추미애 대표랑은 아마 사법고시 동기이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랑도 아마 동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그 시기에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이라서. 하나 더 여쭤보고 네. 지금 안철수 대표하고 표결 후에 일단 회동을 계속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만날 지금 약속을 하시는지 계속 어떻게 잡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국민당에서 일단은 연기를 요청을 해왔고요. 저희 비서실장 차원에서 두 분께서 만남을 주선하는 노력은 이후에도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끝나고도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야당 대표들하고도 전화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조율 중이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야3당의 공조는 일단 틀어졌어요. 일단 임명안 가지고는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정기국회도 남아 있고 법안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협조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또 이제 칼을 들이댈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앞으로 이 전국 운영 상황을 가져가실지 자유한국당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우리 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자신들의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제1야당 또 제2야당도 있고 제3야당도 있는데 각 야당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협치에 대한 대화의 여건을 만들어주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을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인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사회에서는 전혀 저희들이 죽고 싶어도 도와주기 힘든 것이죠. 그게 바로 여당의 책무고 아까 우리 국민의당 잘하자고는 이야기 아닙니다. 국민의당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여당의
의석수는 130에서까지 과반수가 안 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정하고 나머지 다수 의석이 있는 야당 이야기를 목소리를 듣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태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또 국민의당에서는 뭐 역시 이번에 투표를 통해서 나타났죠. 국민의당이 뭐 야당인지 혹은 준여당인지 예. 이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는데 예. 여기에 따라서 색깔들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 뭐 진실성이나 협치나 이런 것들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좀 전에 김현대 의원 말씀 주셨지만 뭐 김희수 후보자나 김명수 후보자 건 관련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었다라는 표현을 얼핏 하셨는데 그런 그 자의적 해석을 좀 덜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촛불 민심이 다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그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촛불 민심이었다는 자의적 해석을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오기고 독선이고 독주고 하는 것들을 좀 버리고 정말로 협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서 국민의당에게만 전화 필요할 때만 하지 말고 예. 자유한국당하고도 바른정당하고도 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줄 때 예. 원내 대책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박수치는 협치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에 그런 마음을 좀 덜어서 나만 옳다라는 생각 버리고 이 길만이 꼭 옳은 길이라는 것 말고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다라는 예. 마음을 갖고 예. 국정 운영과 그다음에 그 국회 원내 대책에 임해 주시면 뭐 야당도 충분히 그 시각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예. 거고요. 오히려 그러면 청와대와 여당도 그 활용 운신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짧게 하면 예. 지금 이제 바른정당은 사실 어저께 한 언론사 행사장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리에 같이 하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표기를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나눴고요. 홍준표 대표랑은 사실은 저녁에 만찬하기로 했다가 그때 보이콧 장외로 나가면서 일정이 취소된 거고 이혜원 대표랑도 그런 자리 만들었는데 공교롭게도 일이 안 풀린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안 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야당 대표랑 또 야당 정치인들하고 계속 물밑 접촉도 하고 대외적으로 만나는 것이 제안이 됐다가 취소되고 이런 과정도 잊지 않고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아는데 네. 이제 제가 드리는 잠깐만, 예, 예. 잠깐만. 이렇게 돌아가서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그 이렇게. 아까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예. 국민의당이 야당이냐 뭐 준여당이냐 이 얘기를 하셔서 예.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야당입니다. 예. 야당인데 인사에 관련된 투표는 가 아니면 부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명권을 우리한테 준다면 대안을 찾겠습니다. 근데 대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인사에 관련된 것은. 그렇지만 정책이나 법안이나 뭐 이런 것은 민주당 아니든 자유한국당 아니든 바른정당 아니든 그 안을 보고 대안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안을 내는 대안야당으로 가겠다. 대한야당요? 예,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좀 전에 우리 김현 대변인 오해가 있으셔서 그런 말씀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했던 협치의 진정성이라는 거는 가령 그렇게 물밑 조율이 있었고 대화가 있었다면 꼭 그게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그 순방 출국 전에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과 통화했다는 거를 흘렸어야 되는가? 뭐 그런 것들. 과연 그게 그러면은 진정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당 내지는 여론을 좀 움직이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을 흘린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령 그랬다면 그럼 뭐 바른정당 누구하고도 그 이런 접촉이 있었고 자유한국당 누구하고도 이런 접촉이 있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야 되거든요. 예. 아니면 아예 안철수 대표나 뭐 김동철 원내대표하고 통화 얘기도 소개하지 말았거나 했었어야지 왜 그 부분만 노출시켰는지 그렇게 들어가면 과연 이게 진정성이 있었느냐? 이런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저도 대화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 홍준표 장애로 나갔다는 얘기를 하셔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뭐 우리도 여당이 빨간색 넥타이 내고 와서 한번 와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한 번에 그절 당하지 말고 예. 두 번, 세 번 와서 예. 그래도 우리 당이 제일 야당 아닙니까? 제일 야당이면 뭐 다른 야당과 달리 두 번 올 수도 있고 세 번 올 수도 있는데 예.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예. 여기 한번 이야기해보고 여기 한번 여기 구색 맞추기도 한번 해본다. 예. 그러니까 나간다. 오케이. 그게 무슨 협치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제1야당과의 관계를 보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똑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다르게 본다면 예. 달리
나라가 나라를 진짜 원한다면 협치를 원한다면 다른 태도를 보이셔야죠. 그러면 협치에 대한 대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색깔별로 넥타이를 좀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자, 김명수 인준안 통과됐습니다. 큰 산은 넘었는데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죠. 청와대 계속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헌재 소장 다시 지명을 해야 되고 헌법재판관 또 다시 지명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사실 통과됐기 때문에 인사 책임론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또 다시 뭐 낙마 사태가 벌어진다면 또 국민들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 각자 한 마디씩 듣고 마무리하죠. 예. 네. 뭐 일단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법관 6명 교체돼서 이제 추가 인사가 이뤄질 텐데요. 어쨌든 뭐 그 잘 해야죠. 뭐 저희가 잘 해야 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저희가 이제 인사검증 시스템이 워낙에 이렇게 세부적인 안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인수위가 없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소위 말한 인사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딱 해서 발표를 했으면 좋은데 그게 좀 안 되면서 그 기간이 없이 그냥 바로 되니까 3명, 4명, 2명, 1명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지금 저희도 한 4개월 동안 인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수위가 있었으면 3개월 동안 준비해서 제청권을 받아서 발표해서 이제 처리하면 되는 건데 예. 그런 기간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문제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뭐 아쉽고 좀 죄송한 마음이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잘하겠습니다. 예. 네. 자, 김철긴 여당에서 잘한다고 잘하겠다는 잘하겠다. 각오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비서실장도 뭐 앞으로 더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인수위가 없어서 뭐 이렇게 초반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차관급 이상 낙마자가 7명.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그 보고서 채택을 안 했는데 임명한 사람 4명까지 합치면 11명입니다. 11명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청와대 인사 라인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대법관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10명을 그 지명을 할 겁니다. 제청을 하게 될 건데 이건 국회의 인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장도 인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준 동의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하고 적합한지 판단해서 가부를 반드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그리고 좀 전에 사실은 뭐 협치 문제에 관해서는 나의 진영보다는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인사 라인에 대해서는 누차 뭐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판단 기준이 잘못돼 있으면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더 이상 뭐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 사연을 자꾸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오히려 과거부터 우리 조상들 그랬어요. 나한테 더 엄해야 이게 되는 거다. 근데 나는 오히려 엄하지 않고 남한테만 더 엄한 잣들을 들이대는 이런 판단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판단 기준을 계속 갖고 있는 한 인사 참사는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요. 어제도 어제 거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그 중요한 개헌 문제에도 좀 열어놓고 정말 그 국가 민족을 얘기해야 되는데 인사 문제에 섞어서 이렇게 약간 무슨 흥정수단으로 쓰는 이런 것들을 좀 버리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원칙을 본인이 스스로 정했습니다. 그 아주 좋은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 원칙을 지키면 되는데 실제로 인사를 할 때는 1번이 뭐냐면 코드, 2번이 보원,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인사 기준이 달라지죠. 그러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래 초심으로 돌아가서 본인이 하려고 했던 인사 원칙 그리고 능력 위주의 장수 배치 이거하고 나중에 맨 끝에 코드가 맞는지 보원 인사인지 그거 확인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분 대변인의 이야기 들으면 협치가 가능할까 이런 기대감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교수담처 네 분의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